반갑습니다. 기운생 꿀벌 설호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들 고생하고 있는 진드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진드기가 상당히 안 떨어져서 엄청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속살만을 3일 간격으로 쳐도 안 되고 개미산을 원액으로 해서 두세 배 용도로 늘려도 진드기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진드기에 관한 정보를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많이 있을 텐데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내용이 있길래 오늘은 조금 제가 메모를 준비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편집 없이, 재촬영 없이 그대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드기와 날개 말린 벌입니다. 보통 날개 말린 벌을 보고 진드기 피가 있냐 없냐라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사실 반만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판단법입니다. 먼저 반만 맞다는 것은 뭐냐면, 날개 말린 벌이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날개불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날개불구 바이러스는 거의 모든 볼통에 거의 다 가지고 있죠. 만연해 있죠. 이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진드기가 벌의 책을 빠는 과정에서 침투하여 날개불구 바이러스 감염되어 날개불구 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없다라면, 적다라면 진드기가 창거를 해도 날개 말린 벌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 있고 반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날개 말린 벌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으로 진드기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는 정확하게 진드기 밀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하자면 뭐 수풀집을 뜯어본다든가 뭐 설탕 흔들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스크린 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트지를 깔아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밀도 검사를 하는 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미 날개 말린 벌이 나온다면 2달 전에 진드기가 창거를 한 거거든요. 그 창거를 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밀도 검사를 해서 좀 심하다 싶으면 방지를 해야 됩니다. 날개 말린 벌을 보고 방지를 시작한다면 그건 좀 이미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키우는 벌은 진드기 밥이다. 그래서 박멸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거 벌이 맞는데 이건 다른 이름으로 진드기 밥입니다. 진드기가 벌을 먹고 살잖아요. 벌이 많으면 진드기는 많은 거고 벌이 없으면 진드기도 적은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군세 강하게 로얄젤을 뜨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죠. 뭐 군세가 좋으니까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진드기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곤충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뭐 진드기를 잡으려면 벌을 몰살시켜야만 되겠죠. 밥이 없어지니까. 뭐 제 생각에는 만약 우리나라 뭐 벌 키울 시간 짧다고 그러는데 만약 좋은 날씨가 한두 달 더 이어진다라면 벌이 폭발적으로 늘겠지만 진드기는 그 벌보다 몇 배로 더 폭발적으로 늘 것입니다. 그래서 벌 키우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봐요. 진드기의 숫자를 최대한 억제를 하다가 억제된 상황에서 이제 날이 추워져서 이제 진드기가 스스로 번식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이제 성공한 양봉이 되는 것 같아요. 진드기 성장 속도를 늦추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드기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좀 벌만 상하고 애만 타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존하는데 좀 밀도를 낮추어서 벌에 해가 없이 간다, 그런 개념으로 양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진드기 약품의 효과와 방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농약들이 있잖아요. 블루발리네이트, 아미트라제, 블루메트린, 이런 것들이 사용했을 때 우리는 흔히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관측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논문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약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3주에서 6주 차이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적어도 이제 3회까지는 뭐 어떤 약품이든지 간에 3회까지는 진드기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효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요. 보통 일본의 탄생 주기 21일로 해가지고 3주 방제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6주 이상 두 달은 꾸준히 방제를 해야 그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처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번에 확 떨어진다고 좋아할 건 아닙니다. 과연 그게 두 달 후에도 벌이 안 상하고 진드기만 박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한 효과로 진드기가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드기 떨어지고 벌도 상하지 않는 뭐 그런 처리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봉판과 충판 다 드러내고 완전 앓은 상태에서 약을 독하게 처리해도 다시 진드기가 다들 우글거리지 않습니까? 진드기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곤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밀도를 낮추는 그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 제 실험했던 경험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진드기 숫자와 벌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드기가 몇 마리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제 경험적 수치입니다. 속살만이든 스트립제든 아주 강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벌통 바닥에 시트지를 깔거나 이제 스크린 보드로 이제 밀도 떨어진 진드기 밀도를 검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00마리 기준에서 100마리가 넘는다면 그 벌통은 포기해야 됩니다. 약치를 열심히 하면 진드기도 많이 떨어지지만 한두 달 후에 보면 벌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아깝다라면 그 외국에서 하듯이 외국의 패키지를 설치하듯이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벌통에 소비가 아니라 소출을 넣고 모든 일부를 털어 엮고 여왕도 엮고 그런 다음에 약체 처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그나마 조금 덜 아까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 방법으로 약 처리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벌도 상하고 봉주의 마음도 상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포기하시는 거,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패키지를 인수를 하듯이 소초에 그냥 알벌로 약 쳐서 하는 거, 그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드기가 50마리 이하면 그 벌은 열심히 방제를 하면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기준은 50마리입니다. 50마리 이하면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50마리가 그 군세가 유지되고 있거나 군세가 늘어나고 있는 벌통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군세가 찌그러지고 있는 벌통인데 50마리가 나왔다면 그건 또 안 됩니다. 현상 유지하고 있는 벌통일 때 50마리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 50마리 진드기가 있는 것도 사실 약치를 열심히 해도 잘 줄어들지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두 달 정도 장기 기간을 보고 꾸준하게 약치를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하라. 50마리 이하 2달 꾸준히 하라. 예, 요게 좀 핵심이 되겠네요. 100마리 이상이면 바로 포기하셔야 됩니다. 진드기 떨어진다고 좋아할 건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 이제 핵심 키워드는 2달입니다. 2달. 최소 2달. 뭐가 2달이냐? 약재 처리도 최소한 2달인 거고, 현재 벌의 상태가 2달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현재 벌의 상태는 2달 전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상황인 거고, 예, 뭐든지 다 2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보는 거죠. 그 진드기 방제가 어려운 게 저는 그 때문이라 봐요. 그 결과가 1, 2주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2달 후에 나타나니까요. 또 반대로 지금의 상황도 사실은 2달 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그 상황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꾸준히 하시란 겁니다. 빠른 시간에 뭔가 성부를 볼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장기간 끈기 있게 진드기에 전투 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